왜 굳이 앞당겼을까라는 질문은 늘 뒤늦게 남는다. 회사를 떠나던 날 그는 웃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부럽다는 말을 건넸고 자유를 얻었다는 표현도 빠지지 않았다. 남들은 아직 출근길에 서 있을 시간에 그는 아침 산책을 나섰고 평일 낮 카페에 앉아 햇빛을 즐겼다. 그 장면만 보면 완벽한 은퇴 성공담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택에는 설명되지 않는 여백이 있었다. 꼭 지금이어야 했을까? 더 버틸 수는 없었을까? 충분히 준비된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굳이 앞당겼을까라는 질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자산 규모나 투자 수익률로 설명되지 않는 은퇴 이유에 관한 이야기다. 겉으로는 파이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 안에는 조금 다른 결의 감정이 숨어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수도권 외곽에서 아파트 한 채와 금융 자산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켰고 직함도 책임도 어느새 무거워졌다. 그러나 조직은 바뀌었다. 젊은 팀장이 들어왔고 회의의 속도와 언어는 달라졌다. 본인의 경험은 존중받기보다 번거로운 과거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회의 자리에서 말수가 줄었다.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해졌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 안전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유 없는 피로가 쌓였고 주말에도 휴식은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때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숫자가 나왔다. 월 지출을 줄이고 큰 욕심을 버리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그가 회사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숫자가 아니었다. 그는 말했다. 더 버티면 버틸수록 내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다고. 출근길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니게 느껴졌다고. 파이어는 자유를 얻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탈출에 가까웠다. 은퇴 후의 시간은 처음엔 달콤했다. 알람 없이 눈을 떴고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평일에도 마트에 갔고 예전엔 미뤄두었던 병원 진료도 제때 받았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공백이 드러났다. 하루를 채우던 역할이 사라지자 시간은 늘었지만 밀도는 줄었다. 사람을 만날 이유가 줄었고 대화의 중심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아내는 말없이 걱정했다. 당신 너무 빨리 그만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삼켰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은퇴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 자리를 견디기 싫었던 걸까? 그 질문은 늦은 밤 혼자 남았을 때마다 되살아났다. 두 번째 이야기는 지방에서 자영업을 하다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한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게를 운영했다. 손님과의 관계도 좋았고 지역에서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고 작은 실수에도 몸이 먼저 반응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계산했다. 가게를 계속 유지하는 것과 정리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지금 멈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남편은 손님 앞에서는 웃었지만 집에 오면 말이 없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긴장과 문을 닫은 뒤에 탈진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파이어 선언은 건강을 위한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계선에 다다른 마음의 신호였다. 은퇴 이후 부부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여행도 계획했고 동네를 걷는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긴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감을 드러냈다. 계획했던 지출보다 생활비는 조금씩 늘어났고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와 가족 관련 비용이 겹쳤다. 남편은 다시 계산기를 꺼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미안함이었다. 아내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다. 파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자유가 아니라 도망이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처음보다 더 깊은 불안을 느꼈다. 이 두 이야기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산은 준비되어 있었고 계산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은퇴를 앞당긴 결정의 핵심에는 돈보다 감정이 있었다. 조직에서 밀려난다는 느낌. 더 이상 쓸모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몸이 보내는 경고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이었다. 파이어라는 이름은 이 모든 감정을 합리화해주는 편리한 단어였다. 스스로를 실패자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는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그 선언을 매일 검증한다.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지, 정말 이 선택이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묻는다. 앞당긴 은퇴가 반드시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정확히 마주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불안으로 채워질 수 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났는데 고립을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을 지키려 했는데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중요하다. 왜 굳이 앞당겼을까? 그 답이 돈 때문이라면 준비는 숫자로 끝나지 않는다. 관계와 역할과 하루의 구조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그 답이 감정 때문이라면 먼저 그 감정을 인정해야 한다. 견디기 싫었던 무엇이 있었는지, 놓아버리고 싶었던 무게는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은퇴는 도착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리고 앞당긴 은퇴일수록 그 과정은 더 길고 더 솔직해야 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산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바란다. 은퇴는 빠를수록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할수록 후회가 적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파이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뜻하는 이 개념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50대, 60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선택이 늘어나면서 파이어는 단순한 재테크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처럼 이야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이어라는 단어 뒤에는 훨씬 복잡한 맥락이 숨어 있다. 이들은 단지 충분한 자산을 모았기 때문에 은퇴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무언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퇴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앞당긴 은퇴의 핵심 위험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은퇴의 동기다. 숫자는 계산할 수 있지만 감정은 그렇지 않다. 조직에서의 소외감,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은 모두 은퇴를 재촉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를 맞이할 경우 은퇴 이후에도 형태만 바뀐 불안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출근 스트레스는 사라졌지만 대신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남고, 월급은 끊겼지만 책임감과 죄책감은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파이어를 선언한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자유가 아니라 허전함이다. 하루를 채우던 일과와 관계가 사라지자 시간은 많아졌지만 의미는 줄어든다. 특히 오랜 기간 가장으로서 혹은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해온 세대일수록 이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진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생활비와 자산 인출 계획은 꼼꼼히 세우지만 은퇴 이후 나의 하루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은 의외로 부족하다. 이 간극이 바로 앞당긴 은퇴가 흔들리는 지점이다. 또 하나 간과되기 쉬운 부분은 관계의 변화다. 은퇴는 개인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 전체의 삶의 구조를 바꾼다.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역할 분담도 다시 설정된다. 이 과정에서 미묘한 갈등과 감정의 마찰이 생기기 쉽다. 특히 한쪽이 심리적 탈출로 은퇴를 선택했을 경우 다른 한쪽은 준비되지 않은 변화에 노출된다. 자산을 함께 쌓았지만 은퇴 이유와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으면 은퇴 후 관계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당긴 은퇴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이유와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인지, 은퇴 후에도 유지하고 싶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수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야 한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할수록 은퇴 이후의 삶은 안정된다. 은퇴 설계는 이제 재무 설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심리적 설계와 관계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 파이어를 선택한 이유가 번아웃이라면 회복의 시간과 새로운 리듬을 설계해야 하고, 건강이라면 의료비와 생활 패턴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은퇴를 끝으로 인생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관점이 은퇴를 훨씬 단단하게 만든다. 결국 앞당긴 은퇴의 성공 여부는 빠름에 있지 않다. 그 선택을 얼마나 솔직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남들보다 일찍 그만두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둔 이후의 삶을 스스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이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 지금 은퇴를 고민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계산기를 내려놓고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나는 정말 은퇴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하지 않을 때 앞당긴 은퇴는 후회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성숙한 선택이 될 수 있다.